제가 1년 전에 감기가 한두 번 걸리고 그때 뭐 특별히 아픈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50대 중반부터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몸에 심한 열감이 느껴지면서 한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푹 자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원래 제 기억이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조금씩 깜빡깜빡하고 그런 일들이 잦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왜 이러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선배님이 저보고 혜진아 너 혹시 갱년기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완경을 하고 갱년기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 몸이 달라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기엔 증상이 너무 심해서 그때부터 관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지금은 갱년기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우리 동네 건강왕 오늘의 주제 인생의 터널 갱년기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사실 터널을 생각해보면 긴 어둠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이 갱년기, 도대체 갱년기가 어떤 거길래 이렇게 터널처럼 긴 어둠에 갇힐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우리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건강께서 겪으신 것처럼 이유 없이 올라오는 열감, 그리고 이러한 열감 때문에 피부가 과하게 붉어지는 안면 홍조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갱년기가 되면 이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고 내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 등 약 30여 가지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여 가지요? 아니 요즘 유행인 그 감기만 해도 우리가 막 코감기가 오고 목감기, 몸살 이렇게 같이 막 증상이 나타나면 더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해주신 증상이 하나만 겪어도 힘든 건데 세상에 30여 가지라 그러니까 와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처럼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때문에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건강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암흑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갱년기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질병 코드 N95.2를 부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갱년기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정식 질병인 만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갱년기가 어쨌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정식 질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 갱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럼요. 많은 분들이 다 오는 거야, 여자들. 갱년기 다 있는 거야. 맞아요. 그렇죠. 괜찮아.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갱년기 증상이 한 번에 쑥 왔다가 사라진다. 서서히 사라지는. 그래서 사실 이 갱년기는요, 발현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자, 화면을 같이 볼까요? 초기에 해당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고 안면 홍조, 불면증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중기인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는 이 외부 생식기의 위축, 그리고 요실금 증상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후기에 해당되는 60대 이후에는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와 같은 질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까 또 선생님께서 그 갱년기 증상이 60대 이후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초기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평생 갱년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갱년기를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겠거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겠거니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갱년기 여성 중에 80%는 자기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37%밖에 안 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냥 다들 참으시는구나. 사실 저희 엄마는 갱년기 증상이 되게 저랑 비슷했거든요. 근데 1, 2년 정도로 짧게 겪으셨어요. 근데 저는 5, 6년 정도 갱년기가 지속되면서 훨씬 길게 겪었거든요. 갱년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사람마다 갱년기를 겪는 시기가 달라지니까 이거 정말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예비 갱년기 여성으로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근데 뭐 이제 곧이죠 뭐 내일 모레 이럽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요. 이 중년 여성들이 갱년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중년 여성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 갱년기 터널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지 않나요? 이제 뭡니까?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 그거 뭐 여러 번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한 식구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지금 이런 갱년기 얘기도 나왔지만 뇌신경부터 시작해서 혈관, 뼈, 신장, 근육, 호흡, 혈압, 체온 등 여성의 정말 전신 건강을 지켜주는 게 바로 여성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수호신 역할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요, 연령별 여성 호르몬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여성 호르몬이 20대에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정점을 찍은 모습이죠. 그러다가 갱년기가 시작되는 40에서 50대에는요 그냥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 모양이 약간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나요? 확 떨어지네요. 확 떨어지죠. 여성 건강을 지켜주던 수호신, 즉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여성 건강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좀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제 아내가 갑자기 좀 생각이 나요. 이 여성분들이 정말 힘들다.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 곡선을 봤을 때 갑자기 툭 떨어지는 시기가 이제 드디어 저희 아내한테 왔어요. 이제 40대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야, 이거 그냥 방치하면 생기는 문제가 참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혹시 이거 뭐 방치하면 더 뭐 다른 또 문제가 있나요? 안타깝게도 갱년기 여성의 건강이 무너지는 이유가 더 남아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건요, 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 제가 요즘에 여기 무릎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고 참 어려워요, 이거.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없으셨는데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이게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이게 갱년기라 그런가 제가 살이 막 쪘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좀 살이 좀 찌고 있는데 엄청 많이 찌셨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가 또 요즘엔 유독 그렇게 피곤하고 소화도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건가? 제가 이렇게 화장실 가서 변을 보면은 휴지에 피가 좀 묻어 나오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기는 했는데 내가 워낙 기름진 것도 좋아하고 뭐 변비도 심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이런 요거 있잖아요. 내과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무릎과 지금 대장 문제가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이상하다. 이게 관계가 있을 리가? 이후에는요, 환자분께서 그 검사를 했었는데 대장암 초기를 진단받았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환자분께서 대장암을 진단받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무릎 때문에 왔는데 웬 대장암? 살이 좀 쪄.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분인데. 살이 좀 찌셨다고 뭐 대장암에 걸릴 것도 아니고. 이게요, 중년 여성들 중에요 이런 말들 많이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는데 살이 찐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진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여기에서 되게 많아요, 그런 그쵸? 언니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지금 한 3분 정도한테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여성분들이면 굉장히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중년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적 바로 갱년기 나이살이에요. 아니 나이살은 정말 낮자만 들어도 듣기 싫은데요.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저기 정말 되게 살이 갑자기 저도 한 5kg 정도 쪘었어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제가 빼기 힘들다는 뱃살만 늘어갖고 특히 이제 우리 가수들은 무대에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의상을 약간 타이트하게 입어야 날씬하게 나오잖아요. 그 의상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선했던 게. 그러면서 의상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타이트해지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아니 선배님 저는 티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가렵게? 방심하면 큰일 나지.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셨겠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저는 갑자기 저희 엄마 생각이 나는 게 엄마도 갱년기가 되면서 갑자기 막 자기 뱃살이 많이 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먹어서 쪘겠지 엄마 그랬는데 자기는 진짜 아니래요. 정말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살고 했는데 뱃살만 쪘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엄청 열심히 운동해도 잘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여성의 경우에는요, 완경 전에는 이 허벅지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엉덩이에 주로 지방이 분포를 해요.
그런데 완경을 지나면서요, 이런 임신 가능성도 좀 없어지고 그러면서 약간 이제 배에, 이제 엉덩이에서 배나 이런 내장 지방이 형태로 붙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중년 여성들에게 팔다리는 얇아지고 배만 볼록 나오는 거미형 체형을 쉽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완경 전후에 복부 비만 유병률을 살펴보면요, 완경 전에는 32.1%였던 반면에 완경을 지난 다음에는 44.5%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심지어 완경 후에는 체중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데요. 완경 이후에 복부 지방의 증가 속도가 연간 8%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사례에서 환자분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혹시 그러면 대장암이 갱년기 나이살과도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그럼요.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갱년기 때 이 나이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곳이 바로 복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복부는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내장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방에서 나쁜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 등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염증 물질이 복부와 가장 가까운 대장, 점막을 자극하면서 암으로까지도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완경을 겪은 고도 비만인 분들은 정상 체중을 가진 분에 비해서 대장암 위험이 24%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암은요, 대한민국 사람의 사망 원인 1위인 만큼 관리가 중요합니다.